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는지 모를 만큼 바쁘게 지내고 있는 요즘 유일한 낙인 이 채널에서 울고 웃네요. 하지만 저 역시 시간을 내어 저의 이야기를 재밌게 풀어나가려 해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있고 어느덧 4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어요. 남편과는 학창시절부터 남자친구, 여자친구 시절을 거쳐 결혼을 하였어요. 워낙 어려서부터 사귀었던 친구라 그런지 사실 집안이 어떻고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았네요. 그저 동네에서 제일 잘생긴 걸로 유명했던 남편이었고 저 역시 동네에서 예쁜 걸로 유명했어요. 제 입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려니 조금 쑥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재미있게 봐주세요. 선남선녀가 만나 결혼을 했지만 결혼하고 나니 모든 건 현실이었네요. 대학? 너 우리 호석이랑 결혼하면서 대학은 포기한 거 아니야? 왜 이제 와서 대학을 간다고 하니? 니네 엄마 아빠가 보내준다디? 호석이랑 약속했어요. 1년 먼저 호석이가 들어갔다가 군대에 가게 되면 그 다음 제가 대학에 입학하겠다고요. 아주 웃기는 애들이네. 누가 보내준대? 호석이가 결혼을 먼저 하면 다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웃겨 정말. 대학은 뭐 공짜로 가냐? 네가 아무리 내 며느리라지만 우리 호석이도 빚내서 학교 다니는 판에 우리가 널 어떻게 보내주냐? 그리고 여자가 많이 배워서 뭐했어? 대학교 갈 생각은 접어두고 집안일이나 배워서 농사나 지어라. 우린 호석이랑 너랑 결혼시켰을 때 집안에 손 하나 더 생겨서 얼마나 좋았는데 네가 학교를 간다고 하면 되겠어? 자고로 여자란 원래 시집 오면 시집 말을 따라야 하는 거야. 어머님, 그래도 전 대학교에 꼭 가고 싶다고 말했고 호석이가 본인 군대 가기 전에 결혼해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첫 학기 등록금만 내주시면 제가 벌어서 다닐게요. 됐어. 대학교 등록금 같은 소리 하고 있다. 가서 소여물이나 줘. 대학교 나오면 할 수 있는 일의 영역도 넓어질 텐데 어머님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빌려주세요. 너 빌려줄 돈이 어딨어? 우리 사는 형편 뻔히 보고도 이래? 나이가 어려서 그런 거니? 아니면 원래 생각이 없는 거니? 네 엄마한테 내달라고 해. 결혼하면서 부모님께 손 안 벌리기로 다짐했어요. 그럼 나한테도 벌리지 말아라. 너랑 나랑은 엄연히 남이야. 솔직히 나중 일 어떻게 될 줄 알고 내가 너한테 돈을 꿔주냐? 남전 일 시킬 수 없지.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남이라니. 저는 호석 씨랑 결혼하면서 이 집 식구 남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어머님 뜻 잘 알겠으니 흥분하지 마세요. 그래, 할 일이 태산이니까 쉬지 말고 빨리빨리 움직여. 너무 어려서 참 뭘 몰라도 너무 몰랐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부모님께는 절대 손 벌리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기에 대학교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게 차마 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남편은 결혼만 해준다면 제 대학 등록금을 책임진다고 했지만 나 몰라라 하며 군대로 가버렸죠. 시댁도 워낙 여의치 않은 형편이었고 살아보니 남편도 참 안타까운 가정 환경에서 컸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농사 일을 하며 먹고 사는 시댁이었기에 일도 굉장히 많았고 그렇다고 농사가 잘 되어 금전적으로 풍족하지도 않은 집이었죠.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고 버는데도 불구하고 늘 집은 적자였어요. 늘 돈에 허덕이니 시부모님들도 예민했고 사람을 쓰거나 하는 일도 1급을 줘야 했기에 쓰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한참 놀고 싶었을 때라 이렇게 매일 일만 하는 게 참 힘이 들었네요. 어머님, 저 내일은 좀 쉴게요.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려고요. 팔자 좋다. 아니, 나 결혼하고는 친구고 뭐고 다 끊었어. 네가 지금 한가하게 친구 만날 처지냐? 우리가 조금이라도 빨리 수확해서 많이 팔아야 이득인데 네가 빠지면 또 일손 구해야 하고 그럼 돈 나가고 얼마나 손해가 막심한 줄 알아? 그래도 저 결혼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친구들 제대로 못 만났는데 보고 싶기도 해서요.
금방 나갔다 올게요. 끝까지 내 말을 거역하겠다 이거지? 그게 아니라 이번만 어머님이 이해해 주세요. 매번이 아니잖아요. 이래서 가정교육을 잘 받아야 하는 건데 어쩜 이리 배운 거 없는 게 티가 나니? 어른 말에 따박따박 지가 누릴 권리만 찾고 말이야. 네가 알아서 해. 어머님은 끝끝내 반대를 했지만 그날은 참 나가고 싶었어요. 겨우겨우 친구들을 만났을 때 친구들은 이미 대학 생활을 하던지라 참 예쁘게 치장도 하고 제가 알던 때와는 다르더라고요. 야, 퀸카 조정숙, 너 진짜 오랜만이다. 그러게, 너무 보고 싶었어. 너희 정말 예뻐졌다. 대학 생활 재미나? 말도 못해. 과제가 산더미다. 아, 넌 결혼 생활 어때? 호석이 군대 가고 심심하지? 네가 그래도 이렇게 빨리 결혼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러게 호석이 제대하면 또 같이 보자. 근데 엄청 예뻤던 넌 어디 갔냐? 결혼을 이렇게 늦게 하는 거야? 얼굴이 반쪽이네. 혹시 시집살이 하는 거 아니지? 사실 우리 너 결혼식 갔을 때 호석이 엄마 얼굴 보고 진짜 무섭다고 생각했어. 안 그래, 진짜 잘해주셔. 원래 사람 생긴 걸로 판단하면 안 되잖아. 하긴, 아, 너 대학은 어쩌고? 뭐 늦게라도 간다고 했잖아. 준비는 잘 돼가? 그게 뭐 아무래도 호석이 제대하고 나면 어머님 하시던 일도 물려받아야 하고 그래서 나도 도와야 할 것 같아. 뭐? 대학을 안 간다고? 나중에 필요하면 가든지 하지 뭐. 그래도 그건 아니다. 너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했었고 간호사가 꿈이었잖아. 꿈은 꿈이지. 그래도 지금 이렇게 안정적인 가정을 꾸렸으니까 나도 잃는 건 하나 있어야지 뭐. 그래도 꿈을 잃지 마. 그래야지. 우리 엄마가 이래서 시집은 늦게 가라고 하시더라. 정숙이가 다 포기한 것 같아서 마음에 안 좋네. 너 그래도 네 꿈 꼭 찾아야 한다. 나중에 여자도 뭔가를 해야 떳떳하고 할 말이 있다고 했어. 우리 시대는 옛날 시대가 아니래. 오히려 친구들이 절 안타까워했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놀다 왔지만 한편으론 어쩌다 이렇게 됐나 싶은 생각도 들었죠. 그리고 그렇게 놀다 오고 난 날 어머님은 그 전보다도 더 다그치시더라고요. 여자애가 뭘 그리 늦게까지 싸돌아다니냐? 너 결혼 전에도 네 집에 살 때 이렇게 다녔냐? 아주 천박하게.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뭐가 지나쳐? 야밤이 아주 무서운데 천박하게 싸돌아다니기나 해대고. 위험하지 않게 왔어요. 택시라도 탔다는 거야? 택시비가 얼마인데 택시를 타? 야간 할증 붙는 건 몰라? 우리 호석이는 군대 가서 초코파이 하나도 화장실에 숨어서 먹는 판국에. 너 진짜 팔자 좋다? 죄송해요. 죄송하지 않았지만 죄송하다는 말이 입에 붙을 때쯤 남편은 제대를 했어요. 남편이 있으니 그래도 저를 지켜줄 든든한 울타리가 있겠지 싶었고 한편으로는 고된 시집살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을 것 같았죠. 그렇지만 단단한 착각이었어요. 우리 호석이 복학해서 열심히 해라. 알겠지? 네 형 봐라. 방구석에서 저러고 있는 거 보면 한심한데 너라도 잘 돼야 해. 엄마가 너만 믿는 거 알지? 알겠어. 그만 말해. 난 형처럼 안 된다니까. 학교 열심히 다닐게. 역시 우리 둘째다. 네가 결혼만 빨리 안 한다고 했어도 지금 얼마나 자유로울 거야. 그리고 졸업하고 스펙 좀 쌓다 보면 더 좋은 여자가 줄을 서는데 우리 아들이 연민이 많아가지고 저런 여자애를. 에휴, 왜? 정숙이 착하잖아. 착한 게 밥 먹여주냐? 맹 해가지고 농사일이나 제대로 시켜 먹으려고 해도 힘도 없고 글렀어. 그래도 정숙이 착하니까 잘해줘요. 내가 결혼하자고 얼마나 좋은 건데. 나 군대 가기 전에 다른 놈이 채갈까봐 결혼한 거야. 으이그 이 열빠진 놈. 어쨌든 잘 길들여서 농사일에 써먹어야지.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해요.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를 듣고 꼭 바보가 된 것 같아 눈물도 나왔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겠다고 생각도 들었네요. 아주버님 식사하세요.
너 반찬을 이거밖에 안 해놨어? 우리 첫째가 숭늉 없으면 밥을 안 먹는다고 몇 번을 말하냐? 눈 뜨면 밥하는 너인데 이런 걸 기억 못해? 제가 새벽에 밭일도 갔다가 아버님 세찬 만들고 정신이 없어서요. 뭐 하나 짜게도 쓸모없는 것? 어머님 너무하세요. 제가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고군분투하는 거 안 보이세요? 열심히만 하면 뭐래? 제대로 해야지. 우리 집에 시집 온 이상 항상 부지런해야 하는 거야. 놀고 먹으려 하지 말고. 늘 혼만 내시는 시어머님 등살에 숨 쉴 구멍이 필요했고 시집 올 때 조금이라도 모아놓은 노잣돈을 털어 제빵학원을 등록했어요. 대학도 안 나왔는데 기술이라도 있어야 할 것 같아 생각해낸 것이었고 배우면 배울수록 너무 재밌더라고요. 오늘 또 늦어? 아니요. 오빠도 요즘 얼굴 보기 힘드네요. 학교가 뭐가 그리 바빠. 자기 제대하고 복학한 뒤부터 얼굴 보기가 힘드네. 네가 학교를 안 다녀봐서 그래. 얼마나 바쁜 줄 알아? 가뜩이나 내가 과대라니까. 아, 이런 것도 모르지? 왜 몰라. 과를 대표하는 거겠지. 나 오늘 제빵 수업 있는 날이니까 일찍 와서 어머님 좀 거들어줘. 아침부터 할 거 많다고 하셨어. 나 오늘 술 먹는다니까. 그게 당당할 일이야? 난 아침부터 밥 차리고 어머님 아버님이 시키는 거 하면서 하루를 보내. 그러면 자기는 밤 늦게나 들어와서 씻고 잠이나 자고. 내가 무슨 이 집의 노예야? 아니 뭘 또 그렇게 화를 내. 그래도 내가 번듯이 대학 졸업해서 좋은 회사 취직해야 우리가 잘 살 거 아니야. 그러라고 내가 선배며 교수님 눈치 보면서 술자리 하는 거 잘 알잖아. 됐어.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지금 그냥 나한테 잘해. 이 나이에 시집 와서 이게 뭐야? 나한테 잘해준다고 했잖아. 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그런 거라니까. 울지 마. 내가 오늘 학교 갔다가 일찍 올게. 서운한 거 풀고, 어? 남편은 그런 식으로 절 달래주었죠. 전 그런 서러움 속에 살았고 언젠가 희망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로 살았어요. 하루 종일 시집살이에 농사일까지 끝내야만 제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때는 또 제가 제빵을 하러 가곤 했어요. 빵을 왜 만드냐? 집안일이나 하지. 쓸데없는 거 참 많이도 한다. 어머님, 그래도 제가 만든 식빵인데 드셔보세요. 오늘 선생님이 제가 제일 잘 만들었다고 하던데. 너 이런 거 돈 많이 드는 거 아니야? 우리 집 사는 형편 뻔히 알면서. 제가 모은 돈으로 끄는 거예요. 호석이 돈 한 푼도 안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뭐 괜찮은데 어쨌든 우리 집안 돈 허투루 쓰르지 마라. 네, 명심할게요. 숨이 막히는 시집살이었네요. 그럼에도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악착같이 자격증을 취득했고 큰 빵집에 취직했어요. 그나마 제가 돈벌이를 한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밖에 나가는 것을 허락해 주셨죠. 생활비 내놔야 한다. 솔직히 이 집에서 먹고 살면서 돈은 내야지. 네, 알겠습니다. 챙겨드릴게요. 일 끝나면 바로 와. 네 시아버지랑 내 식사 챙겨야 하니까 괜히 이상한 데 기웃대지 말고. 알겠냐? 네, 오늘 일찍 끝나니까 빨리 올게요. 남편은 시험 공부를 한다 뭐 한다 늦게 오고 집에 소홀할 때 전 최선을 다했어요.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면서 최대한 시부모님을 봉경하려 했고 임신인 걸 알았을 때도 일을 나갔죠. 남편이 그때 졸업할 쯤이었는데 남편은 취업 준비를 한다며 임신한 차를 달 졸봐주지 않았죠. 아마 제가 시집와서 저를 가꿀 겨를도 없이 매번 농사일에 집안일 그리고 제빵 공장까지 고된 일상을 살다 보니 얼굴도 많이 망가져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한때는 다정했던 남편이 차갑게 돌아선 건 한순간이었어요. 나 딸기도 먹고 싶고 수박도 먹고 싶은데 사다 주면 안 돼? 나 취업 준비하느라 스트레스 많다는 거 몰라? 꼭 이래야겠냐? 무슨 뱃속 애가 이렇게 유난이야. 솔직히 나만 지금 유부남이라 스터디도 못 나가는 거 알아? 내가 미쳤지.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럼 나는 말해봤자 무의미하지만 당신하고 결혼하고 지금까지 나한테 신경 한번 제대로 써준 적 있어? 그만해라. 그래,
너 지금 우리 아들 잡들이 하는 거니? 어머님, 저희 부부끼리 얘기 중이잖아요. 너 엄마한테 큰소리 내지 마. 네가 뭔데 우리 엄마한테 큰소리야? 그래, 우리 아들 잘한다. 저게 아주 막 나가는 거지. 취업 준비하느라 힘든 우리 아들 바가지는 왜 긁어? 정말 너무하세요. 저 지금까지 시집와서 어머님이 하라는 거 다 했어요. 이 공부하니까 제가 생활비 대고 농사일 하고, 근데 겨우 딸기랑 수박 좀 먹고 싶은 게 이렇게까지 될 일인가요? 유난을 떨어대니 그렇지. 임신 너만 하냐? 남들 다 하는 임신이구만. 아, 엄마 진정하고 방에 들어가세요. 너 진짜 다시 한 번만 큰 소리 내? 큰 소리 내면 어쩔 건데. 이걸 확 그냥 나도 참고 있다고. 허, 지금 때리려고 한 거야? 그래, 때려봐. 아주 너 죽고 나 죽자 그냥. 아주 서방알기를 개똥으로 하네. 잘한다. 저런 것은 버릇을 단단히 고쳐놔야 해. 어디 여자가 서방이 말하는데 말대답이야? 나 때는 상상도 못했다. 호서가 아주 기고만장 못하게 버릇 좀 단단히 고쳐놔라.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저 지금까지 어머님이 하라는 거 다 했어요. 당신은 나 대학교도 보내준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 달콤한 말로 유혹해놓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해? 잘해준다며. 그렇게 해놓고 왜 그러냐고. 남자가 여자를 쟁취하려면 뭘 못해? 우리 호석이도 그랬던 거지.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그 말에 속아서 결혼했다 이거냐? 자기를 아주 바보라고 광고하고 있네. 너 그렇게 우리 앞에서 질질 짜면서 얘기할 거면 듣기 싫으니까 나가서 울던지 마음대로 해. 정말 다들 너무하시네요. 처음으로 저에게 손을 올리려 했던 남편이었고 시어머니는 오히려 잘한다며 큰 소리를 쳤어요.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리 사는지 제 자신이 갑갑한 생각이 들었고 다음날 전 친정으로 향하게 되었네요. 무슨 일이야 연락도 없이. 얼굴은 반쪽이고 임산부가 왜 그러냐. 호석이가 잘해주지? 걔 결혼 전에도 너한테 끔찍했잖니. 잘해주지. 그냥 임신하니까 엄마 생각이 자주 나서 왔어. 철들었네. 너 그렇게 시집가고 엄마도 많이 후회했는데 그래도 학교는 다 마치고 시집 보낼 걸 하면서. 에이, 내가 고집 피운 거잖아. 그때 내가 말렸어야 했지. 너 이렇게 임신하고 일 다니는 거 보면 안쓰러워. 아니야, 나 진짜 행복해. 다음엔 호석이랑 와. 임산부가 이렇게 혼자 다니는 거 보니까 안쓰러워 보인다. 알겠어. 호석이 좋아하는 꽃게탕 해놓을 테니까 꼭 같이 와. 알겠지? 차마 그만 살고 싶다는 말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엄마, 만약에 내가 혼자라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런 말은 입에 담지도 마라. 멀쩡히 남편이 있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해? 다 팔자 더러운 사람들이나 그러고 사는 거지. 호석이 너한테 끔찍이 잘해주니까 혹시라도 싸우거나 해도 그러려니 참고 살아. 참으라고? 그래, 남자들 다 거기서 거기다. 얼마나 단순한데. 나도 신혼 초에는 니네 아빠랑 얼마나 싸웠다고. 그러니까 혹여나 싸웠다고 뭐 산다 안 산다 그런 말 마라.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말이야. 물론 엄마는 네 편이지만. 엄마의 말에 아차 싶었어요. 연인이 아닌 부부이기도 하고 나이는 어렸지만 그래도 아기까지 가져서는 이런 걸로 사내 못 사내 하는 것 자체가 저 역시 철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참자. 내 인생 내가 책임지자라는 생각으로 모든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죠. 그렇게 시댁으로 다시 들어갔고 제가 들어가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더 기고만장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어쩌겠나요? 뱃속 아기는 커가고 있지 저 역시 자신도 없어서 그냥 참고 살았네요. 그래도 제 능력은 키워야 할 것 같아서 일은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애도 낳고 살다 보니 어렵고 무서웠던 시어머니한테도 할 말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며느리가 되었고 남편의 사랑만을 바라던 저는 그저 남한테 피해만 끼치지 말라는 생각으로 남편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죠. 아, 양복 안 다려놨냐? 진짜 뭐 하나 제대로 해놓는 게 없네.
당신이 해 그럼. 나는 뭐 놀아? 너는 무슨 애가 그렇게 남편을 잡냐 아침부터. 어쩜 가면 갈수록 드센지. 이게 다 어머님 아들이 이렇게 만든 거 아니겠어요? 누굴 탓해요? 팔자지. 참나 한마디도 안 지지. 저 입만 살았잖아요. 저 오늘 빵 만들고 납품까지 하고 와야 해서 좀 늦어요. 애는 어쩌고. 방과 후 선생님이 더 봐주시기로 했으니까 어머님은 저녁만 잘 챙겨 드세요. 하여튼 며느리가 아니라 상전이지. 상전이 이렇게 사는 거 봤나요? 척을 그냥 아주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눈물도 많고 무슨 말만 하면 네 하던 게 이제는 그냥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 저도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보죠. 나이를 먹어보니 모두 다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싶었고 그냥 애를 보며 웃는 날도 있으니 무던하게 지냈어요. 그래도 제 일도 하고 바쁘게 지내다 보니 시댁과의 마찰도 줄어들어서 버틸 수 있는 나날이었죠. 와, 정숙씨 좋겠다. 이제 곧 분가한다고 했지? 그래도 대단해 진짜. 어떻게 요즘 시대에 시부모님 모시고 그렇게 오래 살았어? 그냥 시간이 갔죠. 워낙 결혼도 일찍 했고 형편이 여의치 않다 보니 살았네요. 그래도 이렇게 일한 보람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요즘은. 맞아. 정숙씨 진짜 성실하고 부지런했지. 빵 만들고 납품까지 하면서 재고 관리도 잘하고. 사장님이 진짜 정숙씨가 우리 팀 에이스라고 할 정도잖아. 아니에요. 다들 잘하시는걸요. 아 맞다. 남편은 회사 다닌다고 했나? 네, 중소기업 다녀요. 그래도 애 하나 키우면서 맞벌이 하니까 이제는 빠듯하지 않겠다. 아, 뭐 그렇죠. 남들 눈엔 안정된 가정생활이었지만 사실 제가 번 돈의 대부분은 시댁의 빚과 생활비에 들어가고 있었어요. 겨우겨우 돈을 모아 청약을 했고 그게 당첨이 되어 저희는 이사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도 대한민국에 살면서 내 집 마련이라는 것을 할 수 있구나 싶을 때쯤 시댁의 골머리인 아주버님이 갑작스레 장가를 간다고 하였어요. 아니 너 그동안 어떻게 색시를 만난 거야? 엄마, 그러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요. 다 될 놈은 된다니까. 내가 그래도 어디 가서 말발은 안 뒤지잖아. 결혼도 못하는 줄 알았더니 너무 다행이다. 아니, 그래서 뭐하는 처자야? 뭐 병원에서 이것저것 일해요. 간호조무사라고 나이는 어린데 생활력도 있고 또 재수씨보다 훨씬 더 상냥할 거예요. 쟤는 뭐가 상냥하니? 뭐든 잘 됐다. 우리 큰아들 장가가는 것도 보겠네. 이제 저도 결혼을 약속한 만큼 회사도 오래 다닐 거니까 제 걱정 마세요. 그래, 엄마가 얼마나 네 걱정을 했는데. 나이는 차지 제대로 된 직장은 없지. 그래도 이렇게 결혼한다고 하고 회사도 이제는 진득히 다닌다고 하니까 엄마가 진짜 마음이 편하다. 이제 나도 후석이처럼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효도할 거니까. 그럼요. 장남이 효도하는 거 지켜봐요. 그래, 엄마가 이제는 2다리 뻗고 자겠어.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언제 한번 아가씨 데리고 집으로 와. 알겠어요. 곧 인사시켜 드릴게. 학교 다닐 때부터 줄곧 사고만 치던 아주버님이었고 그랬기에 시어머니 걱정이 심했어요. 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채 이일저일 하며 방황하다 집에서 놀기 일쑤였던 아주버님이었기에 늘 마음 한켠에 어머님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런 실숙이 얼마 전에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겠다고 하니 그야말로 시어머니는 세상 모든 걸 다 얻은 느낌인 듯 했죠. 예, 너 쉬는 날 잡아서 큰애 색시 초대 좀 하자. 네가 그래도 음식 솜씨가 좋잖아. 네, 그러세요. 언제든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날 쉬는 날로 빼볼게요. 아가씨가 뭘 좋아할 줄 모르겠네. 근데 나이가 어려서 치킨 같은 것도 좀 시켜야 하나? 아, 형님 되실 분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요? 큰애랑 16이나 차이 난단다. 아주 어린 아가씨를 잘 물었어. 나이도 어리니까 아이도 잘 낳겠지. 우리 큰애가 40이 다 돼가는데 이게 웬 떡이냐? 네? 16이요? 어머, 저보다도 훨씬 어린데요. 아주버님 능력 있으셔요. 그러게나 말이다. 내가 뭐 아들들 인물을 저렇게 낳아놨으니
솔직히 나이 어린 여자애들이 꼬이겠지. 더 네가 나이 더 많다고 형님 대접 안 할 생각일랑 말아. 첫째가 어떻게 잡은 기회인데. 어머님 저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형님은 형님인데 잘해야죠. 그렇게 단도리를 들었어요. 아주버님 결혼하신다고 들었지? 그래도 다행이지 뭐야.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나도 좋더라. 하긴 엄마가 형한테 기대가 크셨는데 당연히 기대에 부응하긴 해야지. 다음 주쯤 결혼하실 분 오신다는데 당신도 그날 일찍 끝내고 와. 나 출장인 거 모르냐? 요즘 회사가 얼마나 바쁜데. 하여튼 회사 생활 안 해본 티가 난다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면 되는 거지. 당신도 하여튼 말 참 밉게 한다. 그리고 내가 회사 생활은 못 해봤지만 그래도 결혼하고 빵 공장 가서 지금까지 일했는데 뭔 말을 그렇게 해. 하여튼 본인을 깎아먹는다니까. 아 피곤해 됐어. 어쨌든 그날은 네가 알아서 준비해. 살면서 더더욱 말을 예쁘게 하지 않는 남편이었고 가끔 그럴 때면 정이 떨어지곤 했어요. 그래도 저 역시 그때와 지금은 참 많이도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남편 또한 변했을 거라고 생각했네요. 그리고 드디어 새 식구가 집에 인사를 오는 날이 되었죠. 어머, 오빠네 주택이라고 해서 기대했는데 완전 작은 주택이었네? 아유, 우리 애기가 오빠네 집 보고 실망했어요. 괜찮아. 우리가 살 집 아니잖아. 하긴 그렇지. 아, 안녕하세요. 전 지희라고 해요. 어머, 곱기도 해라. 어서 들어와요. 우리 아들한테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보니 더 미인이네. 추우니까 얼른 들어와. 네. 어머, 근데 소파가 없네요. 아, 우리가 뭐 그냥 이렇게 살아요. 이제 결혼할 사이니까 말 편하게 해도 되지? 네, 그러세요. 오빠네는 불편해서 자주는 못 오겠다. 자주 안 와도 돼. 그저 우리 아들이랑 행복하고 오손도손 살면 그만이지. 얘 뭐하니 너는? 손님 왔는데 마실 것 좀 먼저 내오지 않고? 어머님은 제 소개도 해주셔야죠.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둘째 며느리예요. 우리 같은 며느리로서 잘해봐요. 아, 네. 얘기 들었어요. 근데 30대 중반이라고 들었는데 꽤 동안이시네요. 농사일도 하고 이것저것 하신 데서 엄청 늙으셨을 줄 알았는데 관리 잘하셨다 언니. 감사해요. 해물찜 좋아한다고 들어서 해물찜 했는데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아, 전 안 가리고 잘 먹긴 해요. 근데 언니, 제가 말 편하게 해도 되죠? 얘기로는 손아래 동서라고 하던데 원래 이런 거는 초장에 딱 잡으면 좋잖아요. 아, 역시 우리보다 신세대라 그런가 아주 화끈하네. 새애기 말이 맞다. 나이가 많아도 네가 손아래 동서면 손윗동서 대접은 해줘야지. 지금 아예 말 편하게 하면서 그렇게 합의해. 네? 아, 네. 뭐 저도 나이 많은 걸로 언니 행세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 그러니까 깍듯이 대. 재수씨, 잘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너그럽게 잘 대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럴게요. 형님, 저도 잘 부탁드려요. 동서, 우리 잘 지내보자고. 기분이 썩 좋진 않았죠. 저와 10살이나 차이 나는 동서가 초면에 반말을 한다고 하니 사실 손 아래 동서이기는 했지만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그날 시어머니는 불면 날아갈까 노심초사하며 형님을 대했고 비위를 참 많이도 맞춰주었어요. 어머님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 줄 처음 알았을 정도였으니까요. 어쩜 우리 큰애는 말도 잘하니? 너는 진짜 뭐라도 됐을 거야. 내가 아주 잘해줄 테니까 부디 우리 아들이랑 잘 살아줘. 네, 그래야죠. 저도 어머님이 절 이렇게 예뻐해 주시니까 좋은데요. 아, 근데 결혼할 거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집 어디다가 얻어주실 수 있으세요? 집이라니? 오빠가 말씀 안 드렸어요? 오빠가 알아서 집 해온다고 했잖아. 오빠만 믿으라며. 다 거짓말이었어? 에오, 아니다. 걱정 마라. 집은 해줘야지. 요즘엔 남자가 하는 게 대세잖니? 그러니까요. 당황할 뻔했네. 저희 부모님이 사실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결혼한다고 하니까 반대를 좀 했어요. 그래도 집이랑 뭐 이것저것 말씀드리니 화가 많이 누그러진 상태셔서 꼭 집은 해주셔야 할 것 같네요. 공주야, 오빠가 알아서 할게. 걱정 마. 시댁이 어떻게 사는지 뻔히 아는지라 사실 예비 형님이 요구하는 신혼집을 어떻게 감당하려나 싶었죠. 아니, 어머님은 어떻게 하려고 하나 몰라? 당신 없어서 모르겠지만 아주버님네 신혼집 해주신대. 아, 그래? 안 놀라? 집 안 해주면 결혼 안 할 기세더라. 어린데 보통이 아니야. 뭐 아주버님이 워낙 순둥하시니까 잘 만났나 싶기도 한데 내가 다 걱정이라니까. 집을 어떻게 하실지. 엄마가 알아서 하겠지 뭘. 뭘 그렇게 오지랖을 부리냐? 식구 얘기인데 이게 왜 오지랖이야. 당신은 가끔 보면 나보다 남 같다니까. 자기 형 결혼인데 자기도 좀 신경 써야지. 난 그럴 정신도 없는 거 몰라? 내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데. 그래, 어련하시겠어. 어쨌든 우리 이제 곧 집 들어갈 준비해야 하는데 대출건이랑 뭐 이것저것 알아봐야 하는 거 알지? 자기도 내가 낮에 전화하면 협조 좀 잘해줘. 알겠어. 점심시간 맞춰 전화해. 결혼한 지 15년 만에 시댁과 분가를 계획하고 있었고 이제 내 집 마련이라는 꿈에 한 발짝 다가서는 것 같아 너무 행복했어요. 남편이 무뚝뚝해도 이제 내 아이에게 방 하나 마련해 줄 수 있는 행복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행복을 와장창 깨더라고요. 어머니, 저 왔어요. 오늘 퇴근이 늦었죠? 아, 너 잘 왔다. 여기 좀 앉아봐라. 네? 무슨 일 있으세요? 아주버님의 당신까지. 당신 일찍 왔네? 엄마가 중간에 전화해서 일찍 왔어. 네, 무슨 일 있으세요? 아, 너 그 청력된 집 말이다. 그거 좀 포기하고 큰애네 살게 하면 어떠냐?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못하죠. 아니, 왜? 어차피 넌 지금 여기서도 잘 살았잖아. 큰애는 그게 싫대고. 어머님, 저도 제 집 마련이 꿈이에요. 제가 왜 15년을 여기서 악착같이 살았는데요. 그래도 우리 식구 나가서 살고 싶었고 제 아들한테 방 한 켠 제대로 마련해주고 싶어서 악착같이 살았어요. 저 어머님한테 어떤 며느리일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시집와서 지금껏 하라는 거 다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집마저 달라고요? 아니, 먼저 큰애가 살고 니네는 좀 나중에 다시 분가하면 되잖아. 그 어린 게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사니? 어머님, 저 여기 시집 왔을 때 나이가 고작 21살이에요. 왜 못 살아요? 걔랑 너랑 같아? 우리 큰애 장가 못 가면 너 어떡할 거야? 이제서야 마음 잡고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겠다는데 꼭 그렇게 초를 쳐야겠어? 니네가 한 번만 양보하면 다 해결될 일이잖아.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해? 내가 이상한 거야? 아, 그냥 뭐 엄마 말도 틀린 거 없잖아. 우리는 여기서 불편함 없이 지금까지 살았고 또 나중에 분가해도 되는데 형은 당장 집이 없으면 결혼을 못 한대잖아. 그래서 그 집을 달라고? 그냥 이번만 양보하고 형 결혼하면 그때 우리가 다른 집 알아보면 되지. 집 구할 돈은 있니? 우리 코도 석자야. 어머님, 저 그렇게는 못하겠네요. 아니, 네가 못하겠다면 어쩔 거야. 우리 아들이 괜찮다는데. 그리고 넌 그냥 살던 대로 살아. 네가 뭐 그런 거 누릴 처지냐? 요즘 개나 소나 다 아파트 산다니까 너도 그러고 싶나 보지? 그냥 순리에 순응하면서 살아. 네, 그러고 싶네요. 그리고 제가 왜 그걸 못 누리죠? 분양가 14억이 넘는 아파트 제가 당첨됐고 좋은 기회에 들어가게 됐는데 왜 포기해야 하냐고요. 그것도 아주버님 결혼해. 본인이 능력 없으면 결혼을 꿈도 꾸지 말아야지. 뒷일은 어떡하려고 이렇게 무대뽀해요? 너 말 다 했어? 우리 아들이 어쩌고 저째? 재수씨 화나는 건 알겠는데 말씀이 심하네요. 그래도 저도 살아보려고 하는 건데 저희 애기가 어떻게 이런 낙후한 집에서 살겠어요? 그러니까 재수씨가 이해해줘요. 아주버님, 진짜 웃음이 나네요. 당신도 같은 생각이라는 거지? 너 그만해. 엄마랑 형한테 무례하게. 엄마, 내가 잘 설득해서 아파트 주도록 해볼게요. 그러니까 너무 열 올리지 마. 누구 맘대로 아파트를 줘? 너 미쳤어? 나 절대 그렇게 못해.
이게 아주 지 처지 생각 못하네. 제 처지는 제가 만들어가야죠. 도저히 못 살겠네요. 이제 저도 포기합니다. 내가 미쳤지. 평생 내 생각 한 번도 안 해주는 이런 인간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으니 이제 막 시집오는 그 어린 것보다도 인간 취급을 못 받네. 못 살겠으면 뭐 어쩐다고? 뭘 어쩌긴요. 이혼해야죠. 당신도 이제 진짜 내 인생에서 아웃이다. 빌고 빌어도 다시 당신이랑 사는 일 없을 테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자고? 이혼이 누구네 집 이름이야? 누구네 집 이름은 아니지만 당신이랑은 꼭 필요한 절차지. 어머니, 아니 아줌마, 이제 저 이 지긋지긋한 집에서 탈출할 거네요. 15년을 어쨌거나 생활비 대고 빚 갚고 살았으면 고마워해도 모자를 파네. 욕심도 야무지시지.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아보세요. 재수씨,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 그러지 마시고요. 아니요. 아주버님도 똑같아요. 능력이 없으면 결혼을 하질 말던가. 무슨 능력으로 집을 해간다 만다 여자를 꼬신 거예요? 하여튼 뻔뻔하셔라. 이혼 소장 보낼 테니까 당장 사인해. 저게? 아우 머리야. 시어머니가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것까지 보고 전 집을 나왔고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친구들 중 이혼을 한 친구들이 꽤 있던 터라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전 그렇게 변호사를 통해 이혼을 진행하게 됐어요. 갑자기 이렇게 통보하면 어떡해. 그리고 엄마가 그냥 부탁 한번 한 거 가지고 이럴래? 부탁 같은 소리 하지 마. 그게 명령이지 부탁이냐? 내가 니네 집에 사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이 아까워. 그 나이 어린 며느리 데리고 어디 잘 살아보라고 해. 청약이든 뭐든 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던 터라 남편이 불리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전 서둘러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제 이혼 소식에 집 한 채가 날아가게 생기자 아주버님과 결혼하기로 한 나이 어린 형님은 집도 못 해온다며 파혼을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애기야, 갑자기 이렇게 결혼 못한다면 어떡해? 아니, 집 못 해오면 내가 결혼 못한다고 했잖아. 솔직히 오빠 정도 나이면 차도 외제차에 집도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나처럼 어리고 예쁜 애 만나려면 그 정도 능력은 갖춰야지. 난 오빠네 재수치처럼 못 살아. 결혼 준비하는데 제일 중요한 집이 물 건너 가게 생겼다는데 이 결혼 안 하는 게 맞는 거지. 애기야, 오빠가 어떻게든 설득해 볼게. 아, 됐어. 우리 헤어져 그냥. 이 모든 사실을 듣고 시어머니는 붕괴해 제가 일하는 공장에 쫓아오셨어요. 너 어쩔 거야. 너 하나 때문에 우리 아들 파혼하게 생겼다고. 그게 왜 제 탓이에요. 주제도 모르고 결혼을 하겠다고 설친 당신 아들이 잘못이지. 생각을 좀 바꾸세요.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당신? 이게 진짜 미쳤나? 제가 그럼 그 집에서 안 미치고 배기겠어요? 다들 미친 사람들 뿐인데. 저 이혼할 거예요. 어머님 아들한테 정도 다 떨어졌고 어머님도 진절머리 나거든요. 그러니까 더 안 좋은 꼴 보시기 전에 집에 돌아가세요. 너 안 되겠다. 이리 와. 내가 아주 홍구멍을 내줘야지. 이거 안 나요? 아니 뭐 하는 짓들이야. 어디 남의 영업장에 와서 행패입니까? 듣자 하니 정숙 씨 얘기가 틀린 말이 하나도 없던데. 아줌마 정신 차리고 돌아가요. 나이를 먹었으면 곱게 먹어야지. 뭐예요? 당신들 뭘 안다고 그래? 쟤 때문에 우리 큰아들 파혼하고 둘째 아들은 이혼남 되게 생겼다고. 당신의 아들들 농사를 잘못 지은 거겠지. 절 때리려고 하던 시어머니를 막아선 건 다름 아닌 공장 식구들이었어요. 어느 정도 제 이야기를 알고 있던 터라 저 대신에 시어머니를 막아주었고 공장에서 내쫓아 주었네요. 여사님들 감사해요. 제가 이러고 살았네요. 어쩌다 저런. 그래도 정숙씨 탓 아니야. 저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인 거지. 정숙씨 인생 길다. 이번 일 겪고 좌절하지 말고 더 보란듯이 잘 살아. 저런 사람들 손절하고 나면 오히려 더 좋은 일만 있을 거니까. 힘들면 언제든 우리한테 의지하고 말이야. 감사해요. 어떻게 15년을 가족이라고 생각한 사람들보다도 저를 더 이해해주고 안아주시네요.
제가 가족복은 없어도 인복이 많나 봐요. 감사합니다. 정숙 씨가 좀 성실하고 착해. 안 봐도 비디오지. 너무 걱정하지 마라. 다 잘 될 거야. 공장 직원들의 말에 힘을 입어 전 열심히 소송 준비를 해나갔고 남편과 이혼은 물론 친권, 양육권까지 가져올 수 있었어요. 어느 정도 큰 아이의 의견이 제일 중요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전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는 명목으로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를 받았어요. 이제 가족끼리 똘똘 뭉쳐서 알아서 살아봐. 나 결혼하고 당신 군대 간 다음 당신 엄마가 그러시더라. 난 남이라고. 앞일이 어떻게 될 줄 알고 돈을 꾸어주네 만회하냐고 하더라고. 역시 이런 일을 다 꿰뚫어 보셨나 봐. 꼭 이렇게 해야겠냐? 난 그렇다 치더라도 애가 있는데 이렇게 모질게 이혼해야겠어? 아무 불만 없이 잘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왜 꼭 이사를 가야 한다는 건데 네가 조금 양보하면 될 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좋아? 어이가 없네. 또 누구 탓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만든 건 너야. 네가 나랑 니네 엄마 사이에서 나 한번 챙겨준 적 있냐? 어린 나이에 너 만나서 이렇게 된 내가 불쌍하지. 넌 재혼도 하지 마. 그 여자가 불쌍하니까. 알겠냐? 아, 알겠고. 일단 위자료 부분에서 나 진짜 인정 못하겠는 부분 많거든. 그러니까 이건 내가 다시 항소할 거야. 항소해봐 어디. 남편은 그렇게 항소한다고 했지만 막상 항소를 하지 않았고 저에게 위자료를 줘야 했어요. 이 나쁜 것. 내 아들들 그렇게 망쳐놓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산다 이거지? 너 가만 안 둘 줄 알아? 가만 안 두면 뭐 어쩔 건데요. 당신이 가만 안 두기 전에 내가 당신 아들들 더 요절낼 수도 있으니까 제발 주제 좀 파악하고 지내세요. 허, 너 원래 이렇게 막대 먹은 애였냐? 막대 먹은 인간한텐 이렇게 막대 먹게 해줘야 인지상정 아닌가요?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내가 봐줘도 너무 봐줬지. 법원에서 혀를 차는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전 새 출발을 시작했어요. 아들과 단둘이 살 집에 가구도 들여놓고 처음으로 정말 사람 사는 것처럼 몇 달을 지냈네요. 엄마 괜찮다니까 뭐 이런 돈을 줘. 내가 너한테 미안해서 그러지. 진작에 너 이렇게 사는 걸 알았어야 했는데 내가 말 안 했으니 몰랐지. 너 집 들어가는데 돈 많이 들어갈 거 아냐. 이거 어차피 니네 이사 시기 맞춰서 엄마가 해주려고 했던 돈이야. 고마워요. 나 비록 이혼했지만 더 잘 살 거야. 두고 봐. 그래. 우리 딸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엄마가 미안했다. 그때 너 임신하고 우리 집 왔을 때 그래도 많이 힘들어했을 건데 엄마가 모른 척했어. 정말 미안해. 이렇게까지 안 될 수 있었는데 내가 나쁜 엄마야. 그런 말 마세요. 그냥 엄마는 단순 부부싸움인 줄 아셨잖아. 내가 말 안 했어. 엄마 걱정 안 시키고 싶어서. 나 이혼했어도 당당하고 우리 아들 진짜 잘 키울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내 걱정 하나도 하지 말고 그냥 지내시면 돼요. 청약이 당첨된 곳에 아들과 둘이 들어가게 되었고 그래도 제 인생에 내 집 마련은 이루게 되었어요. 처음 이혼하고 법원에서 악담만 하던 시어머니도 몇 달을 지내다 보니 아들 둘 뒷바라지가 힘에 겨웠는지 공장에 찾아왔더라고요. 예, 아가. 여긴 또 웬일이세요? 정말 다신 보고 싶지 않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좀 살려다오. 내가 이 나이 먹고 아들 둘 뒷바라지 해야겠냐? 내가 잘못 생각해도 한참을 잘못 생각한 것 같아. 그러니까 풀어. 뭘 풀어요? 이게 가볍게 당신이 나한테 사과하면 될 일인가요? 전 15년을 어머님한테 철저히 이용당했어요. 고작 몇 번 안 본 어린 며느리 드리고 싶어서 눈이 뒤집힐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굳은 일 다 해야 하니 그때서야 제 생각이 났나 보죠? 이혼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왜 진작 안 했는지. 부디 아들들 잘 건사하시고 잘 사시길 바랄게요. 예, 그래도 우리 인연이 어떻게 일이 끝나니? 내가 널 21살 때부터 봤는데. 그러니까 마음 풀고 집으로 돌아가자. 안 됐지만 혼자 가셔야 되겠네요. 제 마음이 변할 것 같지 않자 어머님은 저에게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이 정도면 화가 풀리겠니? 나 오늘 여기 오면서 어떻게든 네 화 다 풀어주고 데리고 가겠다는 마음으로 왔어. 그러니까 혼자 못 가. 절 아직도 21살의 아가씨로 보시네요. 어머님이 집을 저에게 사주신다고 해도 저 안 돌아가요. 그냥 호석 씨에 관련된 모든 인관들과 끊고 싶거든요. 제발 돌아가 주세요. 미안하다. 네가 우리 집에 얼마나 희생했는지 이제야 알았어.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미안해. 그 미안함 가지고 평생 사세요. 아들 둘 봉양하면서. 전 그리고 쌩하니 들어가 버렸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퇴근할 때까지 한참을 밖에서 기다리시다가 직원들 눈총에 돌아가셨어요. 뻔뻔도 하지. 그렇게 찾아와서 욕을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본인 힘들어지니까 저러는 것 좀 봐. 저렇게는 안 늙어야지. 자식들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니까. 마음을 저리 쓰니까 그런 거야. 그러게나 말이야. 이제 와서 후회를 하면 뭘 해? 이미 지나간 기차인데. 정숙 씨, 보란 듯이 더 잘 살아. 아주 저 집 땅을 치고 후회하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진짜 자기 같은 여자 두고 저 사람들도 복을 지발로 찾지? 저 집 지지리도 못 산다며. 제대로 돈벌이 하는 게 그나마 정숙 씨 전 남편이었는데 이제 어쩔 거야? 그러게 말이야. 역시 다 벌을 받게 되어 있다니까. 남의 집 귀한 딸 데려가 놓고 이런 일을 만드니 본인들이 똑같이 돌려받는 거지. 어쨌든 고생했고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여사님들 덕분이죠. 저 진짜 열심히 살려고요. 응원해 주세요. 여기 다 정숙 씨 응원하는 사람들만 있잖아. 힘들면 우리한테 얘기해. 아주 우리가 혼을 내줄 테니까.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몇 번이나 찾아왔지만 헛수고를 한 셈이었죠. 저렇게 후회를 하니 오히려 속이 참 시원하더라고요. 전 아들과 둘이 살며 공장을 나와 제가 제일 잘하는 수제빵집을 아파트 옆에 차렸어요. 입소문이 제법 나서 동네에서 유명한 빵집이 되었고 그걸로 돈벌이를 톡톡히 하고 있네요. 너무 치열한 20대 30대를 보내서 그런지 후회도 없고 열심히 살았다는 생각뿐이에요. 건너 듣기로는 남편은 재혼을 해보려고 했지만 다들 시댁 사는 것을 보고 재혼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 하더라고요. 참 그렇게도 재혼이 하고 싶을지 의문입니다만 아마도 그 집의 가정부 역할을 대신해 줄 사람을 고르는 게 아닐까 싶어요. 많이도 돌아온 내 인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저와 제 아들만 생각하고 살려고요. 글을 쓰고 나니 그래도 자기 반성도 나름 하게 되네요. 너무 미련을 떨었다는 반성 말이에요. 제 당나귀 기가 되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